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지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말입니다. 막연하게만 들리던 이 질문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수많은 자연재해와 전염병 그리고 전쟁과 끔찍한 기근이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것을 지금처럼 한꺼번에 목격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이 지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면 저 우주의 수십억 개의 별들 너머 어딘가에 우리 인류가 몸을 숨길 곳이 과연 있을까요? 인류의 기나긴 역사는 지구의 나이에 비하면 정말이지 너무나도 찰나에 불과합니다. 30만 년이라는 인류의 시간은 지구의 45억 년과 비교하면 무려 15,000배나 짧은 시간이니 말입니다. 게다가 끝없는 우주에 견주어 본다면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1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가 이룩한 성과는 실로 경이롭기 그지없습니다. 동굴에 살며 날고기를 뜯던 나약한 생명체에서 시작해 수많은 세대를 거쳐오며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했고 지구의 거의 모든 구석구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천연자원을 캐내고 바람과 생명력을 아낌없이 활용하며 거대한 건축물들을 웅장하게 세워 올렸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류는 마침내 우리가 사는 행성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저 광활한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생명체도 감히 해내지 못한 위대한 업적이죠. 하지만 바로 그 눈부신 발전이 너무나도 가혹한 대가를 줄줄이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숨막히는 환경 오염과 처참한 자원 고갈 그리고 끔찍한 기후 변화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비극이 수많은 생태계와 우리가 살아 숨쉬는 터전을 무참히 짓밟아버렸고 그 치명적인 악영향이 결국 다시 우리들의 삶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연재해와 매년 찾아오는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 세상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행성은 점차 더 이상 우리의 보금자리가 아니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갈등의 위험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들 사이에 잠재되어 있는 인공지능의 지배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정확한 해답을 알 수는 없지만 과학적인 분석의 관점에 따르면 인류에게 일어날 수 있는 3가지 주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인류 문명의 붕괴입니다. 어떤 재앙이 우리의 존재를 휩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말입니다. 신화, 리오. 두 번째는 인류가 멸종은 피하지만 발전의 한계점에 도달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인간의 잠재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끊임없이 증가하여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어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해보는 것은 이러한 미래들이 위험을 더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될 위험 말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때 우리가 마주할 약속들은 도무지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붕괴 시나리오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상상 속에서조차 말이죠. 인류가 재앙에 직면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재앙은 늘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말입니다. 인류의 조상들은 직면했었습니다. 얼어붙은 빙하기와 초대형 지진 그리고 화산 폭발의 말입니다. 인류의 여명기에는 수십 차례의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중 가장 끔찍했던 것은 흑사병이었습니다. 14세기에 패스트균이 유발했던 그것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와 지진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위험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류로부터 비롯되는 4가지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인류 전체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핵무기가 포함되며 기후변화, 생명공학과 인공지능 등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규모의 핵전쟁은 지구의 일부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지구의 온도를 10도씨나 상승시키고 동시에 인구의 3분의 2 이상을 휩쓸어버릴 것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21세기 말까지 지구의 온도는 약 2.7도씨 상승할 것이며 이는 양극 지방의 얼음을 대부분 녹게 만들기에 충분하고 해수면 상승을 유발하여 수많은 도시를 물에 잠기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 농도의 임계점에 도달할 때 발생하는 온실효과로 인해 지구는 12도씨까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 세기 안에 말입니다. 생명공학은 식량 문제에 있어 큰 발전을 이루거나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험 대상이 된 어떤 무리를 괴물로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화 엑스맨을 본 적이 있다면 이러한 능력들이 얼마나 끔찍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유전자가 조작된 부대는 전 지구적인 전쟁보다 훨씬 더 큰 파괴력을 지닐 것입니다. 내부의 분자 단위부터 인간을 파괴해버리니까요. 하지만 인류의 미래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우리는 AI를 인류의 자식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 존재는 평범한 지능을 뛰어넘어 월등히 진화한 자식입니다. 보통의 경우 아주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인류의 가장 두려운 적으로 돌변하여
우리를 노예의 상태로 몰아넣거나 심지어는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한 위험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인류를 영원한 멸망으로 몰아넣을 무언가가 존재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남는 최후의 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인류를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지구의 모든 구석구석에 존재하니까요. 사막에서부터 빙하지대에 이르기까지, 해안가에서 높은 산꼭대기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한 곳에 모여 똘똘 뭉칠 수도 있고 아주 은밀한 곳으로 숨어들 수도 있죠. 전 지구적인 파멸에 맞서기 위해서요. 인구가 80억 명이나 되니 그중 99.9%가 멸종되어 버린다고 해도 여전히 800만 명 정도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문명을 다시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숫자죠. 인류는 자연 선택의 법칙에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습니다. 공룡 같은 다른 생물들과는 다르게 인류는 이미 놀라운 수준의 과학, 기술을 달성했으니까요. 이런 기술들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어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구가 점점 더 혹독하게 변해간다고 해도 말이죠. 인류의 숫자가 영원히 예전만큼 많아질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는 있습니다. 전 세계의 씨앗을 보관하는 시설인 글로벌 시드볼트는 저 멀리 북극의 외딴 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영토에 속해 있는 곳이죠. 끔찍한 재앙이 닥칠 때를 대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 세계 은행에 보존되어 있는 씨앗들의 복사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4,000종이나 되는 농작물 씨앗이 꽁꽁 얼어붙은 채로 보관되어 있다가 훗날 파종되어 우리의 든든한 식량 자원이 되어주겠죠. 칠흑같이 어두운 미래가 찾아오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의 씨앗들을 보관하기에 이보다 훨씬 더 완벽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저 달입니다. 거대한 도시 시스템을 달의 땅속 깊은 곳에 건설한다면 인류가 끔찍한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치명적인 방사능도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오늘날 달에 착륙하는 것은 여전히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멸망하지 않겠지만 한계치까지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기하급수적인 기술과 기후의 변화가 인류가 새로운 길을 찾도록 만들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1, 2세기 후에는 인류가 빙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다시 한번 우리는 모든 화석 연료를 태워버리게 될 것입니다. 난방을 위해 지구에서 캐낼 수 있는 자원들을 말입니다. 27년쯤 뒤에는 태양이 훨씬 뜨거워지고 더 가까이 다가오며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내뿜어 식물이 더 이상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되고 바닷물은 끓어오르며 부글거리다 증발해 버릴 것입니다. 지구의 생명체는 파괴되겠지만 바로 그 기술의 발전이 극심한 환경 변화에 맞서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요소가 균형을 이루며 인류가 멸종하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두 가지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상해 본 것들 말입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인류가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을 가능성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시간을 거슬러 선사시대 사람을 현대세계로 데려온다면 그들은 지금의 인류를 보며 신과 같은 힘을 가졌다고 여길 것입니다. 이렇게 자동차로 아주 빠르게 이동하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며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서로 연락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수만 년 후의 미래로 간다면 인류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아마도 인류는 후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천연자원, 특히 화석에너지는 모두 고갈되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무한한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태양광과 풍력입니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엄청나게 저렴하죠. 그와 동시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생명공학 기술은 인류가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이끌 것입니다. AI는 모든 질병의 치료법을 훨씬 더 빠르게 찾아낼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훌륭한 의학 박사보다도 말이죠. 이는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구력을 크게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생명공학은 유전자를 재구성하여 훨씬 우월하게 진화한 인류를 탄생시킬 겁니다. 더 강하고 더 똑똑한 존재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생체 로봇 세대, 즉 사이보그라 불리는 존재가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그 처리 속도는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 태어난 아기가 노동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 성장하려면 15년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사이보그는 그 긴 과정을 단 몇 주 만에 끝낼 수 있죠. 이러한 뛰어난 능력은 인류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서고 극단적인 기후를 극복하며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멸망을 막아내도록 도울 것입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우리는 전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구의 모든 에너지원과 지진을 포함한 각종 자연현상, 그리고 화산까지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1단계 문명입니다. 이는 천문학자인 소비에트 연방의 니콜라이 카르다쇼프가 1968년에 발표한 연구입니다. 이 이론은 인류가
가용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능력과 우주를 식민지화하는 수준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몇 년이 더 지나면 인류는 이 단계 문명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에너지를 온전히 채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태양 자체는 물론이고 주변의 다른 별들로부터 나오는 에너지까지 완벽하게 말이죠. 동시에 지구 인류는 어쩌면 몇몇 별들을 개척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을 말이죠. 우리가 영화 아바타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만약 인류가 더 발전하여 도달하게 된다면 제3단계 문명 수준으로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문명은 엄청난 에너지를 전부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은하계 규모에 달하는 에너지를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겠죠. 그 어떤 장벽에도 가로막히지 않고요. 1000년 전에는 그 누구도 지구 반 바퀴를 도는데 고작 하루밖에 안 걸릴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역시 감히 상상할 수 없겠죠. 인류가 머나먼 우주의 행성들을 가로질러 갈 것이라는 사실을요. 지금으로부터 단 1000년 후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가능성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